좋은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산을 보면요.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와, 초록초록. 초록 물감을 누군가가 그냥 쫙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막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 그래요. 초록 색깔이 맞아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나 봐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벌써.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뭐 그 보너스처럼 음. 이렇게 한 달이 더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어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네.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는 어떤 달이 주어졌으면 좋겠나요? 저는 이제 5월도 좋지만 2월. 2월. 네. 왜요? 직장인들은 알 거예요. 연말정산 환급 받아요. 그래서 저는 2월이 참 좋아요. 그러셨구나. 네, 원준 씨는 네. 몇 월이 좋아요? 저는 3월이 좋은데 보니까 항상 3월에 홍혜음 씨가 어디 멀리 가더라고요. 뭐 여행을 가든 뭐 일하러 어디 멀리 가. 네. 그때가 저는 제일 좋아. 그때가 1년이 그냥 매일 3월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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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년 내내 안 보이게 눈앞에서. 안 보이게, 안 네. 보이게. 자, 다음 아이, 달에 또 가드릴게요. 네. 지효 씨는, 지효 씨는. 저는 7월이요. 7월 28일이 제 생일인데 옛날에 생일 파티를 좀 못해서 그런 한이 있나. 제가 요즘에는 7월마다 생일 당일뿐만 아니고 전후로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매번 합니다. 자주 해요. 아, 서미사 학단장님은요?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이 계절의 여왕 이 5월입니다. 네. 이 5월에는 1년 중에 꽃이 가장 화려하게 피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이 눈 돌릴 꽃이 너무 많아요. 많죠. 눈 호각.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입는 이 핑크색 옷을 자주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진짜. 네. 즐겨는 아니신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 보니까 어떻게 사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핑크색 좋아하신다니까. 네. 네. 저도 좋네요. 색깔 오늘 잘 사셨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예, 근데 저 핑크하고 또 잘 어울리는 초록. 5월에 초록 정원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원 문화 도시를 꿈꾸는 전주를 아름답게 가꾸는 초록 정원사 네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자, 우리 홍혜임 씨는 몇 월이 좋아요? 몇 월? 저는요? 네. 10월이 제일 좋죠. 왜요? 그때 행사가 제일 많거든요. 5월은 비수기입니다. 네. 아무튼 사람의 그 웃음꽃이 그렇게 또 아름답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해주시는데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신 분이 있습니다. 이선희 씨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정원사 2기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주시의 유일무이한 정원의 기획자 이선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정원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무슨 CF 보는 것 같아요. 아우. 이런 느낌. 자, 그 옆에 강희순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초록정원사 1기로 입학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전주의 아름다운 정원을 많이 알리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원 해설사 강희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소선덕 씨. 안녕하세요. 저는 초록정원사 2기로 시작해서 지금 제 이름을 가진 정원을 가진 정원 작가 소선덕입니다. 자, 마지막 정현숙 씨.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록정원사 6기로 입학해서 정원 세계에 푹 빠져들고 있는 초록정원사이자 프로젝트 코디 정현숙입니다. 네. 아니 지금 소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뭐 기획자, 해설사, 뭐 작가, 프로젝트 코디님까지 정말 다양하신데 다 시작점이 초록 정원사세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아주 새싹이 푸르푸르 돋아날 것 같은데 우리 이선희 기획자님께서 네. 초록 정원사가 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래 공식 명칭은 전주시 시민정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딱딱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시민정원사의 이름을 초록정원사 부르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은 초록정원사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주시에만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록정원사 이제 활동은 올해로 6년째 이게 맞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록정원사 육성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시는 강희 선생님이 1기, 제가
2기, 옆에 계시는 소선덕 작가님이 2기,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 막내동이 6기 정현 선생님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초록 정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주에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 우리 강혜선 해설사님이 좀 네, 매년 기수의 상반기에 30명, 하반기에 30명 해서 60명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300명이 지금 선발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하는 선생님들은 150여 명의 정원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반동사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격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애초 기질을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애초기 노즐이 막혔을 때 그걸 분해해서 뚫는 그런 기능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기, 낫 가는 기능, 그리고 삽 잘 파는 요령,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이런 게 있거든요. 혹시 이쪽도 무슨 그 자격증 이렇게 필요할까요, 유선 씨? 네, 저희는 그 전주를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도의 기술은 사실 필요가 없고요. 네, 첫 번째, 전주를 가꾸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적인 봉사적인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꽃과 이렇게 나무를 정말 사랑해주면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봉사를 아무래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정원사 양성 과정을 보면 20주 동안 60시간 동안 2달 반에 걸쳐서 이제 이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정원 유지 관리 그 교육을 봉사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년째는 그 다음 해에는 그 기량을 이렇게 올려서 역량 강화 디자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교육을 거치면 이제 정원 해설가, 정원 작가, 뭐 정원 강사 여러 가지 정원 관리사까지 여러 가지 영역으로 이제 그 개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양한 분들이 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평일에 오후 시간으로 이 교육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봉사보다는 행사를 중요시 여기는 서구 MC는 좀 힘들겠습니다. 10월달에 또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초록 정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 이만큼만 얘기를 들었는데도 마음이 초록초록해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정원이 있다고 뭐 그게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옛날에 그 그만 분수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정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그 예전에 네. 옛날 사람이네요. 그걸 기억해요? 그만 분수대 뭐 다 알죠 뭐 거기 또 저기 둥글뱅이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근데 몇 군데나 있는지 몇 군데. 이게 맞아, 좀 맞아.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선희 씨. 네. 네, 현재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35개 동에 그 정원을 다 두는 걸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 동별로 그 동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송동 같은 경우는 꽃보다는 채소, 꽃. 그래서 텃밭 정원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동 같은 경우는 채소보다는 꽃. 그래서 꽃밭 정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에서는 그 천변과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그곳 같은 경우는 풀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풀꽃 정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중화산동에서는 바로 내려가는 길이 천변길이라 천변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 정원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거는 저희가 전주하면 한옥마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옥마을 안에 6개의 대표적인 지금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있는 최명희 작가님의 최명희 작가님의 문학관 앞쪽에 그분을 기리는 의미에서 혼불 정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한옥마을을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진입구부터 역사가 흐르는 듯한 느낌의 한옥윤술 정원이 그 앞에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목길 올라가는 길에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오목길 정원, 그 다음에 꽃을 열어준다고 해서 여는 꽃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울 밑
당산나무 아래 울 밑에 있다고 해서 울밑 정원 이렇게 해서 6개의 정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선희 선생님을 어디서 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기 우리 신사동에 가면 꿀타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말씀 처음 못 하시게 생겼는데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아니 관련해서 무슨 박사 학위 받으신 분처럼 얘기를 아주 차분차분 잘하셨는데 근데 본인은 사실 꽃하고 인연이 좀 멀었다고. 네, 근데 맞아요. 초록 정원사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들으면 놀랐겠지만 풀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풀밭도 못 들어가고 고추밭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름도 꽃 이름도 제가 초록정원 시작하기 전에는 개나리, 벚꽃, 장미, 튤립 요 정도만 알았던 사람이고 그 꽃을 선물한다고 하면 아깝게 꽃에다가 왜 돈을 투자하지? 그렇죠. 거기서 먹으면 되는데. 네네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지금 그 전주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잠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한강에 이제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호미를 들고 이렇게 꽃을 가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서울의 시민인데 내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한강을 가꾸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고 그분이 키워놓은 꽃을 보면서 정말 꽃이 사람한테 주는 힐링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꽃 선물들을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건 딸 때문이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 아기가 어렸을 때 좀 많이 아팠어요. 이제 그게 병명이 이제 악성 빈혈인데 무조건 밖에 나가서 운동장이든 공원이든 이게 뛰어야 돼요. 뛰어야지만 이제 그 피가 돌아서 사는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서울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놀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나간 게 한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까 말씀한 꽃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와 이렇게 꽃밭에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청 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좀 더 우리 아이가 이제 병이 완치가 되고 좀 더 이게 편안해진 삶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정원에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아이 완치 판정 정말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강희순 해설사는 이제 보면 모임에서 이렇게 동계산 잘하는 총무님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어떻게 초록 정원사 하게 되셨어요? 총무는 안 해봤고 회장은 많이 합니다. 저는 23년간 금융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말 일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에 이제 인생의 전환점을 찾고자 하고 있을 때 초록정원사 모집한다라는 지인의 권유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 적성에 딱 맞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구나 해서 좀 전문적인 교육을 또 받고 싶어서 지금 전북대학교 농대 원예치료학 석사과정까지 수료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이렇게 건강하게 계절을 즐기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초록 정원사 경쟁률은 또 어떻게 되는가요? 엄청 세죠. 저는 일기인데요. 저희 일기 때 주중반 30명, 주말반 30명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4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제가 일기 회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올해는 저희 때는 서류 전형으로 뽑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면접까지 보고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까지 보면서 이걸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근데 1기에 떨어진 사람들이 2기도 도전하고 3기도 도전하고 4기도 도전하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네네. 뽑히실 줄 알았죠? 당연하죠. 저도 느낌이 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전주를 사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도 1365 봉사활동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원서를 쓰면서 자기소개서 쓰는 난도 있고 전주의 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본인이 계획하고 상상한 걸 적는 난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전주가 정원도시로 가면 정원사가 필요한데 그럴 때 나는 정원사로서 어떤 정원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의 전통 요소를 가미하면서 버려진 땅, 짜투리 땅, 쓰레기 땅 이런 곳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뽑혔고요. 그렇게 이제 뽑히고 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그 가산점이 또 붙는 게 1365 봉사활동에 또 가산점이 붙어서 또 좋은 점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강희순 씨도 진짜 그 전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활동을 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저도 이제 개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 예. 아시죠? 아이 그럼요. 하세요. 아, 높은 경쟁률을 뚫고 개그맨이 된 우리 홍임 씨입니다. 자, 옆에 계신 소선덕 작가는 선덕 여왕이라는 별명이 왠지 있을 그러니까, 것만 같은. 선덕. 그렇죠.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는 전주시에 뭐 시민 봉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록 정원사가 있어서 제가 2기 때 사실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제가 떨어졌습니다. 후보 4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있어서 이제 대면 이게 바뀐 거예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제 못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그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가지고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아니 그럼 우리 작가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 꽃이나 자연을 좋아하셨었나요? 아, 네, 저는 환경적으로 어릴 때 부모님이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뭐 아빠가 나무 전지를 하면 제가 옆에 서서 사다리도 잡아드리고 엄마가 꽃을 심는 거 같이 관찰하기도 하고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냥 생활 자체가 그 꽃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동네 자체가 동네 분들이 꽃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도 꽃을 사가지고 항상 가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고 동네 분들 오시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네. 근데 저희 시골이 꽃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느 날 가면 꽃이 없어져요. 그래서 도둑이 많잖아요. 근데 엄마가 꽃도둑은 도둑도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꽃도둑도 도둑이에요. 도둑이에요. 왜냐면 이제 복숭아꽃이 피거든요. 네. 복사꽃이 피면 그거를 이렇게 몇 개만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 전체를 다 훑어버리세요. 아이고. 그 이제 꽃차 하신다고. 그러면 이제 지나가다 한마디 하죠. 아유, 그 엊그저께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약치던지 누가 따갔는가 모르겠어. 이러면 슬그머니 버리겠네요. 그들은 이제 거기는 안 오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꽃도둑도 맞아요. 도둑은 도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앉아 계신 우리 코디. 정현수 코디는 어떻게 또 초록 정원사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저도 5기 때 작년에 도전을 했었는데요. 그냥 마지막 날에 인적사항만 간단히 넣으면 합격하겠지 하고 접수를 했는데요. 역시나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준비해서 6기 때는 잘 준비해서 도전해봐야겠다 하고 벼르고 있다가 접수 날에 공고되자마자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또 다듬어 보고 다시 또 딸한테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요. 접수해서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재도전까지 해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정말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럼 평상시에도 꽃이나 정원에 관심이 많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 정원을 만들고 가꿔봐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전주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자연을 함께 하다 보면 포용력도 커지고 그 말씀 끝에 초록정원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록정원사라는 말이 너무 상큼하니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작의 동기는 다 제각각이지만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하는 분들, 예, 그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네요.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요 네. 마음이 따뜻하다 못해서 정말 싱그러움 가직한 그런 초록 정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주 씨도 정말, 네. 마음이 그냥 그렇게 좀 좋아지죠? 푸릇푸릇해지네요. 네. 아까 좀 어두웠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그냥 푸릇푸릇해지면서 아주 생기가 돋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근데 기획부터 작가, 해설사, 코디까지 모두가 초록 정원사 수업을 거치시고 한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자기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초록 정원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리 이선희 기획자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사실 초록 정원사는 스스로 정원을 가꾸고 이웃과 소통하면서 치유가 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보고 느끼고 어울리게 하자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사단법인 더숲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주 시민 모두를 정원사로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앞마당에 꽃 한 이렇게 포기만 심으려고 해도 어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꽃삽, 뭐 사압도 있어야 되고 물 뿌리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장비를 원래 이렇게 잘 다루실 줄 알았나요? 저희는 초록정원사에 대한 정원을 배우겠다라는 막연한 마음과 열정만 가지고 처음에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차에 기본적인 장비가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저희가 조성한 정원이 있으면 무조건 내려서 전지가위로 들고 가서 다 자르고 관리하고 뽑고 네. 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원래 호미질도 하지도 못했던 선생님들이 여성 선생님들은 요즘에는 호미, 삽, 괭이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돌도 후떡 들어가면서 놓는 그래서 정말 정원을 사랑하는 전주 시민들은 네. 정원에 다 미쳐 있다라고. 와. 지금 TV 키시는 분들이 아니 누가 뭐 방송 미쳤다고 그러니? 여기서 미쳤다는 거는 정원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 아까 이제 네. 호미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호미가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여기 딱 네. 보시면 이렇게 뾰족해요.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이게 뭉툭해집니다.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요때까지 진짜 열심히 일하셔야 열심히 되거든요. 하는 거죠. 우리 정현숙 씨가 그렇게 호미질을 잘하신다면서요? 옛날부터 막 하셔가지고.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호미 한번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랬는데 초록정원사 교육 받으면서 지금은 호미질뿐만 아니라 삽질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잘 하시죠? 네, 호미로 풀도 다 제거하고요. 네. 삽질도 하시는 거 보시더니 엄청 잘하시고 군대 갔다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혼자 하시는 건데. 혼자 잘하시는 건데. 야, 정말 그 하면 할수록 깊이가 있고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그런 네. 건가 봐요. 맞습니다. 초록 정원사. 네. 근데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는 지금 초록정원사 아까 우리 기획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과정을 거치고 역량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정원 해설사로도 입문해서 활동하시는 분, 정원 작가로도 활동하시는 분, 또 이렇게 기획자, 코디로 활동하시고 유지관리 전문가들이 이렇게 양성이 되거든요. 저희 정원 해설사는 지금 3년 전에 출범을 하였거든요. 지금 9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보조까지 하면 한 10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정원의 작가들은 지금 현재 15명이 작가로 등단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 작품을 공모해서 상을 받아서 작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5명이 전주 시내에서 지금 정원 작가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유지관리팀의 전문가들은 조성된 정원을 잘 유지관리하는 전문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정원사 선생님들이랑 방송 시작 전부터 느낀 건데 우리 이선희 정원 기획자님이 좀 말씀도 좀 빠르시고 또 굉장히 당찬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에 걸맞는 별명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 붙여주신 별명이 서신동의 잔다르크. 서신동 아, 잔다르크. 잔다르크. 네. 서신동 잔다르크보다는
그 신사동 꿀타래가 나는데. 그 잔다르크라는 네.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정원이 하나도 모르는데 저희 그 서신동의 한쪽에 굉장히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상하게 거기만 그 공원에다 버려요. 아. 그래서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의 대상인데 이제 아무도 못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마을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웠는데 치울 때 이제 모습이 워낙 공격적이고 네, 전쟁 나가는 사람처럼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꽃밭이 예, 정원으로서의 꽃밭이 딱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지? 옛날에는 거기를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그 꽃밭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꽃을 보려고 그쪽으로 오히려 산책을 나가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어른들 되게 좋아하시고 제가 처음에 이제 마을 정원사 출신이다 보니까 정원 일을 시작할 때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그 일 끝나고 나서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한밤중에 10시에 가서 주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 주면 안 된대요. 얘네가 자야 된대요. 네, 무식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무모하게 이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정원 일을 할 때 이제 그 메주돌이라고 이제 디딤석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을 때도 요령 있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아하. 열심히 듣다 보니까 이제 팔에 엘보도 오고, 어머, 네, 허리도 2번 아이고. 나가서 이제 응급실에 또 실려가기도 하고, 아이고. 이제 되게 무모한데 되게 그래도 제가 되게 재밌고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와 너는 아무리 봐도 잔다르크 같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별명이 서신동의 잔다르크였는데 지금은 전주의 정원 기획자로 있기 때문에 네. 전주의 잔다르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리 잔다르크여도요, 막 그렇게 막 몸에 막 이렇게 아플 정도로 하시고, 또 뭐 막 이익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밤 10시에 나가서 막 저는 이런 열정이나 의욕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일순 해설사님, 이런 거 이해 가세요? 저는 우리 이선희 기획자님 마음을 100% 이해가 가죠. 그래요? 정원을 만든 사람만이 그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정원을 직접 내가 땅을 파고 만들지 않으면 그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데요. 우리 초록정원사들 모두가 아마 이런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일기가 처음에 정원을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순수했냐면 자꾸 꽃이 없어지니까 손전등을 켜고 밤 12시까지 마을 주민들 잘 때까지 보초를 쓰기도 했고요. 또 엊그저께는 서신동 마을정원에 이만하게 큰 수국을 한 30여 그루를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3일도 안 돼서 27개를 두둑 맞았어요. 어머. 아이고. 그래서 그 휑하니 떠간 곳에다가 A4 용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꽃 훔쳐간 자리 이게 써놔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꽃을 잘 심어놓은 것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이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힘이 팽기고 어려운 일을 겪거든요. 또 이번에 우리 그 일기가 그 송천동에서 동물원 가는 길 오른쪽에 혼불정원이라고 전통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전통정원 요소에 맞도록 항아리를 장독대를 10몇 개를 갖다가 디자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석등을 무거운 석등을 설치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3일 정도 지나서 정원을 가봤더니 세상에 10몇 개의 장독대가 산산조각으로 부서져서 정원에 깔려져 있었어요. 누가 두드러 패고 간 거죠. 어머.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깨진 항아리를 다 치우고 다시 이제 정원을 조성을 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석등을 또 가져갔어요. 그 무거운 석등을 어떻게 들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써서 정원을 만들고 갖고 놨는데 정말 너무 허무하게 정원의 모든 요소들이 사라졌을 때 이럴 때 실망감이 크고 좌절감이 생기죠. 그 예쁜 수국을 네.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30그루를 심어놓으셨는데 27그루나 캐가셨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지인의 지인의 지인 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꽃이 예뻤기 때문에 가져가셨는데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꽃 가져가신 분한테 오늘 말 나온 김에 그냥 딱 보시고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시원하게. 그럴까요? 네. 꽃 도둑님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정원을 만들 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즐기고 소통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힐링하려고 만든 정원이거든요. 혼자 집에 갖고 가서 보시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정원 같이 만들어 보시게요. 이제 그만 훔쳐가시고 우리 같이 정원 만들어 보시게요.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포인트는 있어요. 집에 갖고 가시잖아요. 죽어요. 100% 죽습니다. 네. 그 자리에 놓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요. 예, 꽃을 좀 많이 보고 다니시면 이걸 같이 봐야지라는 마음이 생기지 훔쳐야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러니까 꽃 피어 있는 곳들 많이 구경하시고 꽃집을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여기 꽃집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그렇게 예, 뭐 완전 거리감이 있는 건 아니네요. 초록정원사와 꽃집 사장님. 그렇죠? 네. 저는 세계적인 정원 작가 황제 작가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그분 작품을 뭐 해우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원으로 저런 그림을 그리듯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이런 멋진 일이 있구나 해서 저도 앞으로 꽃으로 자연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이쪽 길을 가게 됐습니다. 네.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할 게 네. 많죠. 네. 할수록. 꽃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해마다 뭐 품종도 바뀌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한데 이제 제가 정원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 즐거워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보람도 되고 또 잘 만들어진 정원에서 제가 봤을 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으면 저도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옆에 계신 정현수 네. 씨는 그 해결사나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네.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도 초록정원사 양성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걸 마치고 심화과정이 있거든요. 심화과정이 끝나면 여러 파트 중에 여기 앉아 계시는 강희순 해설사님처럼 해설 파트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정현숙 씨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설사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잘하시나 봐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A급 네. 저 양반 A급이요? 저 양반 B급이요? 막 이런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A급이십니다. 경력. 우리 강희수 씨. 우리 아침마당 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걸 조금 이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침마당 정원을 한번 네. 비유해서 해설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네. 사람이 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MC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생님들을 꽃으로 비유해가지고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여기 정현수 후배가 저를 보고 도전을 한다고 하니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우리 석우입니다. 홍석우 MC. MC님에게 비유한 거는 제가 능소화입니다. 능소화. 능소화는 우리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꽃이고요. 네. 양반의 꽃입니다. 양반의 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비들의 꽃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 능소화의 꽃말은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우리 아침마당을 명예롭게 잘 지키는 MC님을 닮았다 해가지고 네. 명예로운 능소화 홍석우님을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능소화를 정했습니다. 좋다. 의미가 너무 좋죠. 제가 예사공파 34대 손님입니다. 다음에 우리 김태은 MC인데요. 저요. 네. 우리 김태은 MC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아유, 이거. 한련화입니다. 한련화. 예, 한련화는 네. 왜 한련화냐면 네. 무태에서 피는 연꽃 같다 해서 한련화입니다. 잎이 연꽃잎을 닮았기 때문에 네네. 무태에서 피는 연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꽃은 지금부터 서리가 내리기까지 계속 핍니다. 어머. 그런데 자태도 아름다우면서 예. 버릴 게 하나가 없습니다. 이 꽃은 꽃 줄기 잎을 다 식용으로 샐러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꽃이기도 하고요. 네. 이 꽃은 그리스어로 속명이
트로피입니다. 트로피? 예. 왜 트로피냐면 그 잎이 네. 그 방패이고요. 그리고 꽃이 창을 닮았다, 투구를 닮았다 해가지고 창과 투구라 해서 승리, 꽃말은 승리입니다. 승리. 네, 우리 김태은 MC님이 이 아침마당의 네. 저 주인으로서 트로피 승리하는 그런 멋진 아침마당의 안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련아를 정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오늘 기념으로 계속 들고 방송하시죠. 좋습니다. 네. 트로피입니다. 자, 우리 그 원주 씨도 한번. 우리 원주님은 예. 제가 관중을 가지고 왔거든요. 관중? 이 관중은 지금 애기라서 더 관중이요? 확실하게 관중이요?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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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임금님의 관 이렇게 쓴 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관중인데요. 네. 얘가 이제 좀 더 피면 더 활짝 관처럼 열리고 가운데 무대가 생기는데요. 우리 원주님이 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멋지게 승승장구하라는 뜻으로 그게 지금 그 양치식물인데요. 정원에 습지 정원에 아주 요즘에 트렌드하게 많이 들어오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빗물 정원이나 습지 정원에 잘 어울리는 관중이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원주님을 닮아서 관중을 선택했습니다. 야, 좋다. 아니, 꽃이 없어서 실망했는데 의미가 너무 좋네요. 네. 와, 예. 저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 고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고사리과. 예. 고사리과. 핀 고사리를 갖고 오셨구나 했는데 원주 씨 잘 됐으면 야, 좋겠어요. 의미가 너무 좋네요. 관중. 예. 네. 자, 우리 그 꽁냥꽁냥. 우리 이지호 씨. 지호님, 예. 우리 지호님은 제가 백리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리향을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칠 때 모양이나 형태나 특징을 보고 식물의 이름을 짓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백리향은 발로 밟아서 백리까지 향이 간다 해서 백리향입니다. 우리 지호님이 전국의 방방곳곳에 모든 향을 펼치면서 아름답게 승승장구하라고 백리향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지우 씨, 10리면 4kg 가거든요. 네. 100리면 40kg예요. 예, 이쪽에서만 활동하세요. 안 되겠는데 그럼 더 큰 꽃을 안 되겠는데? 천리향으로? 네. 천리향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옛날 말로 백리지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천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그 마지막 우리 선작단장님. 악단자님은 네. 제가 금꽁의 다리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 금꽁의 다리는 가냘픈데 외유내강의 식물입니다. 요즘에 금꽁의 다리가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원에 다 금꽁의 다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태는 가냘픈 것 같으나 흔들리면서 절대 쓰러지지 않는 멋진 꽃이고요. 키가 1.5, 2m까지 크면서 꽃은 1.5cm 작은 꽃이 만발한데요. 그 맨 처음에 꽃이 피기 전에 그 돈주머니 같이 찰랑찰랑한 주머니 같이 생깁니다. 꽃봉오리가. 그래서 우리 악단자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음악으로 찰랑찰랑 돈주머니를 흔들리고 멋지게 활동하시라는 의미로 아름다운 금꽁의 다리를 선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해설이 진짜. A급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도 잘하시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딱딱 맞는 꽃을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노트를 한 권 가지고 있는데 네. 강희순 해설사가 현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이 정원을 소개하기 위해서 직접 뜬 거. 쓴 거예요. 직접. 근데 제가 한번 요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하셨는지 아이고, 뒷간에서 안 보이는데. 저는 보이네요. 정원은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햇살이 오늘의 햇살과 다르듯이 정원 속에 담겨 있는 풀 하나, 꽃 하나 어제와 다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전주 정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야. 네. 자, 야. 베이로 씨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속에 쏙 드는 너. 네, 제목이 꽃보다 아름다운 누구 너인데, 노래예요? 뭔가 다른데? 아니, 이거 베이로 씨 노래인데 이름이 살짝 아닌데. 제가 편곡을 좀 했습니다. 아, 예, 오늘 편곡을 분위기에 맞게. 너무 마음대로 해버렸네. 네, 어쨌든 이 노래 가사 말처럼. 꽃보다 아름다운 너 이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먼저 아, 시작. 제가 훔치거든요.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맘속에 쏙 드는 너. 예,
살짝 편곡해가지고. 예.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요. 제가 국종이라서 관중이라서 예, 어쨌든 이 노래 가사말처럼 굉장히 여러분 모두가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모든 것에는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패션에도 노래에도 먹는 것에도 다 요즘에 유행이 있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정원에도 유행이 따로 있나요? 정원에도 당연히 유행이 있죠. 꽃들이 계속해서 신품종이 나오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이게 예쁜 꽃을 원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품종들이 정말 예뻐요. 꽃들도 화려해지고 크기도 더 커지고 그런데 이제 가격이 살짝 좀 비싸다 보니까 저는 정원을 조성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예쁜 꽃 신품종들을 많이 심고 싶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그렇게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울 때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어떤 장소에 이걸 심느냐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지금 아까 강희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국을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장소에 어떤 꽃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피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예쁜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도 다른 분이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데는 좀 큰 꽃을 많이 심어드리고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라스나 이런 잔잔한 꽃들을 이렇게 심어서 정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원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초록 정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원을 만들자면 또 꽃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꽃을 심자면 또 꽃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네. 꽃 선물하기에는 좋은데 이게 또 고르는 게 어려워.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원준 씨,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요즘에 한번 싹 물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이선희 기획자님께 조금 네. 추천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아파트에 살던 제 친구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마당을 어떻게 가꿔야 오래오래 아름다운 그 꽃밭으로 좀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초보자 분들이 이제 꽃을 심게 되면은 오히려 죽이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죽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심었을 때 죽지 않고 번식이 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꽃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보이는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네네, 샤스타 데이지. 이 샤스타 데이지는 지금은 이게 포트채 되어 있는데 심게 되면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풍성해지는데 이게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꽃이 좀 떨어지게 되면 꽃잎 그 머리만 이렇게 딱 따주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요. 이 꽃을 추천해주는 또 대표적인 이유는 뿌리로도 번식을 하고 씨앗으로도 번식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심었을 때보다 그 다음에 풍성한 꽃이 있는 마당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 느낌 오셨죠? 샤스타 데이지. 네, 정원이 있으면 네, 정원이 네, 샤스타 데이지랍니다. 샤스타 데이지. 네. 자, 지호 씨. 네, 저는 강희순 해설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당장 상대가 있지도 않고 뭐 사실 언제가 될지도 아직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언젠가 생길 그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 그럴 때 선물할 수 있는 예쁜 꽃 뭐가 있을까요? 짜잔. 파란 수국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란 수국은 요즘에 가장 또 트렌드하고 핫한 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꽃말인데요. 예. 이 파란 수국의 꽃말은 처녀의 꿈입니다. 꿈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에 만약에 가시게 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수국처럼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나의 꿈을 이루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수국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요. 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네. 수국 들고 가서 수국 글씨 뒤집으면 국수잖아요. 국수 드세요, 국수. 그러네. 그러기 전에 이거 갖고 가면 네. 시어머니께서 네. 너 어디 그 정원에서 뽑아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꽃집에서 꼭 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연하죠. 자, 서민수 학단장님. 그 지효 씨가 저렇게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그래도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결혼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뭐 이렇다 할 꽃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소선덕 우리 작가님께서 어떻게 추천 한번 해주세요.
와, 이쁘다. 제가 가져온 꽃은 에키네시아거든요. 네, 제가 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꽃인데 지금 색상을 보시면 노란색이잖아요. 네. 얘가 뭐 핑크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색상도 굉장히 다양하고 얘가 겹꽃도 있고 홑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른 꽃들하고 같이 심었을 때도 조화 있게 어울려지기도 하고 얘 자체만도 이렇게 하나의 멋이 있는 꽃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앞으로 더 조화롭게 사시라고 해서 제가 이 꽃을 추천합니다. 좋다. 세상에 저번 주에 방송할 때 부인이 그렇게 잘해준다고 방송에서 자랑하시더니 인데까지 꽃 한 번 선물 안 해주시고 오늘 집으로 가지 마시고 꽃집 들렸다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김태훈 아나운서 네. 추천 하나 받으시죠. 저도 사실 오늘 저녁에 친구 초대받았거든요, 집. 근데 그 집이 깨끗하고 좀 커요. 근데 뭘 가져갈까? 화분을 가져갈까? 꽃을 가져가야 할까? 샤스타 데이지 어때요? 이거 하나. 좋아요. 그러기에는 마당. 집이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고 어떤 게 좋을까요? 작약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 5월에 계절꽃인 작약꽃이거든요. 근데 바쁘게 사시다 보면 예. 계절을 못 느끼시는데 계절을 집안에 들여서 함께 느낄 수 있게 작약꽃 선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와, 그 집하고 딱이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메모하셨을 텐데 네. 뭐 샤스타 데이지도 있고 수국도 적어야겠다.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 작약은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우리 집 텃밭에 있던 작약하고는 달라요. 달라요. 그때는 헛꽃이었는데 지금 네. 겹꽃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꽃 제발 뽑아가지 마시고 집에 갖고 가셔봤자 죽어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냥 놓고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맞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저도 절대 꽃 꺾어서 집에 가져가지 않겠고요. 네, 정말 네 분께 정말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소선덕 작가님,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정말 힘들다라고 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희가 정원을 조성할 때 단순하게 이게 꽃만 심는 게 아니라 뭐 돌도 만지기도 하고 판석도 깔기도 하고 무거운 거 아까 삽질 저는 정말 삽질은 프로입니다. 삽질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일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래도 또 정원이 예쁜 정원이 만들어진 거 보면은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도 좋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조성해줘서 고맙다고 이러면은 그 힘들었던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가 오지만 그래도 자꾸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너무 몸이 허약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주변 분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조선 대추라고 하던데 썩 예쁜 이름은 아닌데 네. 저를 보면 그 대추가 생각난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신고 나오신 그 장화가 어쩜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게 제 작업복이에요, 평생. 그러니까요. 네. 일꾼이에요, 일꾼. 자, 그런데 우리 강희순 해설사는 왠지 그 슬럼프 이런 단어하고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왔었어요? 항상 오죠. 항상. 네. 네. 저희는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설하는 게 아니고 사시사철 매 순간마다 변화되는 자연을 설명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내일 정원 해설을 하려고 준비를 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어제 본 곳곳이 오늘 없어졌어요. 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시들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항상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함께 슬럼프가 오기도 해서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 시마다 때마다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좋은 그 글귀나 감성의 꽃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고 적어놓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메모해서 놓고 그래서 시나리오에 좀 도움이 되고자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해설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 같은데 네. 딱 보시면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꽃을 좋아해서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맞아요. 어, 예.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구분이 가세요? 맞습니다. 구분이 가죠. 어. 정원 해설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 10명을 기준으로 놓고 정원 해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꽃이나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냥 "헉, 예쁘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사진도 찍고 향도 맡고 형태와 질감을 만져보면서 느낌을 공감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꽃 옆에 잡초가 있으면 그냥 보들 못해요. 뽑아. 주인공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 관리를 하는 진심으로 정원과 꽃을 사랑하는 분이구나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관심과 노력도 하시고 또 해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신다는데 네. 그러면은 그 정원 해설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강희순 그 정원 해설을? 네. 전주의 정원 해설은요. 네. 요즘에는 한옥마을에서 하거든요. 네. 정원을 품은 한옥마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총 3코스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코스, 2코스, 3코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코스는 문화가 있는 정원문화 산책이고요. 네. 경기전 최명희 문학관 한옥마을 역사관을 진행을 하고요. 2코스는 역사가 있는 여행 코스로 태조로, 승광제, 오목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코스는 청현루 코스입니다. 영화, 드라마가 있는 여행 코스에서 청현루, 향교, 쌈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코스를 통하여서 우리 정원 해설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한 코스가 더 있어요. 야간 코스. 한옥마을 밤에 매주 금요일 저녁에 7시에 야간 코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보면은 그냥 가로수가 있고 그 옆에 이게 낮은 무슨 밥튀기나무 같은 걸 그냥 쭉 심어놓고 이제 그게 다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조금 신경 쓴 데는 이제 그 우리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꽃 피는 나무 같은 거 심어놨는데 요즘은 딱 보면 네. 정원 같은 걸 해놓은 걸 저도 진짜 많이 보면서 좋죠. 야 이걸 누가 있을까? 어. 야 대단하다. 내가 네. 그런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네. 이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방송을 보고 나도 도전해 보고 싶다.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고요. 정현수 코디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엄마 직업란에 초록 정원사 이렇게 적고 또 주변 친구들한테 막 자랑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초록 정원사다 이러면서 잘 호응도 해주고 좋아해줘요 아이들이. 제가 초록 정원사 시작한 이래로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고요. 네. 또 딸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제가 활기 있어지고 또 짜증을 안 내고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더욱 더 힘이 나고요. 제가 느꼈듯이 위로받고 이런 점을 다른 누군가도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오. 저도 아무도 없는 밭에 혼자 가는 이유가요. 아무도 없어서 가요. 말 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를 하기 때문에 작물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참 좋더라고요. 좋아서. 저 역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정말 함께 갖고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정원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거나 또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이선희 기획자님을 더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먼저 그 요즘 정원의 트렌드는 이제 꽃이 빨리 지기 때문에 풀들 그냥 잎사귀로 꽃 느낌이 나는 그 정원에 많이 그런 식물을 심어요. 그게 이제 호스타나 비비추 같은 식물, 잎이 넓어요. 네. 색깔이 예쁜.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그게 전부 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벌레가 먹었나 해서 약도 쳐보고 그다음에 이게 왜 그러지? 그 땅이 뭐 비옥하지 않아서 그러나 거름도 바꿔보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얘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일주일간 지켜보게 되었는데 범인을 알았어요. 누구? 우리 예쁜 반려동물들. 아. 네, 반려동물들이 모르고 이 정원 꽃밭에 들어와서 차근차근 밟고 가요. 아유. 그러다 보니까 그 얇은 잎에 구멍이 다 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들이 큰 나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어떤 소변이나 어떤
이런 볼일을 보아도 큰 나무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여리고 약한 아이들한테는 영향을 너무 많이 미쳐요. 그래서 우리 예쁜 꽃을 보시면서 반려견 산책을 하실 때 정원 꽃밭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정원 기획자다 보니까 분들이 이제 봉사하고 있는 곳에 항상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달려가서 같이 호미질을 하고 있으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희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인 줄 알고 저기도 좀 치워줘, 뭐 저기도 조금 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희도 전주 시민인데 꽃과 나무를 사랑해서 이렇게 봉사로 나왔어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보다 너무 그 꽃밭 가꿔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그 꽃밭을 해서 너무 애쓰십니다. 정말 수고하세요라는 희망찬 응원의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기쁘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다음에 이렇게 보면 아유 애쓰십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소선덕 작가님께서도 모두에게 한마디 하시죠. 앞서 말씀하신 이선희 기획자님이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꽃이나 풀에도 이게 약간의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반려동물이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먹다가 얘네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단에 들어가서 그 반려동물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행동은 사실 옳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즐기자고 만든 정원이니까 우리 밖에서 같이 즐기면서 같이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 그 방송에서 소개된 1세대 조경가 정영선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천은 신이 만든 정원이자 천국이다. 문제는 가까이 있는 천국을 못 알아보고 마구잡이로 개발하며 망치고 있다. 네. 땅을 돌보지 않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까지 정말 오늘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같이 하는 그런 정원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예. 자, 끝으로 올해 꼭 이루고 싶으신 것들이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이선희 기획자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정원 누구나 학교예요. 네, 그래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정원에 관련된 거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전주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이상하게 정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잘 하세요. 그래서 손재주도 되게 좋아서 이런 누구나 학교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솜씨들을 또 저희가 기획해서 정원 모든 전시회까지 작년에 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진행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저희가 올해 목표는 1세대 조경가 정연선 선생님을 모시는 건데요. 한국 속의 한국은 어디일까요? 전주죠. 전주. 네. 그래서 이 전주에 한국적인 정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모셔야 돼요? 네, 저희 정연선 선생님을 모셔서 그분께 코디도 받고 자문도 받아서 한국적인 정원이 전주에 있게 하는 게 저희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 정영선 조경가님을 TV에서 좀 뵌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작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정연수 코디님께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터 아우돌프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 대가가 울산에 오게 된 이유가 더러웠던 태화강을 시민들의 힘으로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는 스토리를 듣고 작품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저희도 전주에 정원을 가꾸는 시민 작가들이 있다는 걸 정영선 조경가님께 전해서 전주에 꼭 한번 모셔올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네, 네. 그래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저희도 정원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 또 이 작은 식물도 좋다,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것이 영양분이 돼서 그렇게 또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예쁘다, 예쁘다 하겠습니다. 예, 꽃집 사장님이시기도 하죠. 소선덕 작가는 어떤 계획, 꿈 있으세요?
전 정원 작가다 보니까 요즘 정원이 트렌드가 자연주의 정원이에요. 네. 그래서 전주랑 잘 어울리는 자연주의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 초록 정원사 작가님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서 전주를 대표하는 정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 첼시 플라워쇼에 저희가 갈 수 있다고 하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우리 초록 정원사 여러분들이 꿈꾸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흙을 만지고 그 흙 속에서 새로운 싹을 또 피워내고 희망도 그 안에서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에게 드릴 소중한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자, 서민석 단장님, 오늘의 멜로디 큐. 열렬한 사랑, 아름다움, 기쁨을 의미하는 정열의 붉은 장미꽃말처럼 그대들 덕분에 전주는 오늘도 자연의 향기, 사람의 향기가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부디 그 마음 오랫도록 변치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멜로디는 4월과 5월의 장미였습니다. 네.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뭐 꽃과 자연, 동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무료로 즐기시고요. 오늘 이 초록 정원사 여러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그냥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그냥 보지 않으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마당 저북 오늘도 여러분이 내주신 소중한 수신료로 우리 이웃들과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연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자기 혼자 그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또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그냥 행복만 느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빠지면 정원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줘야 되겠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